안녕하세요. 아직도 아파트 가격이 뭐 오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를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개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게 뭐 맞다 틀리다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뭐 저의 어떤 생각을 얘기를 해드리는데, 지금은 또 뭔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어느 정도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이제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내리게 되면 미분양이 났든 아니면 급매물이 나오든 간에 그런 매물들을 줍줍해서 향후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뭐 계획하고 있는 그런 또 입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사실 아파트가 계속해서 뭐 하락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상승하지도 않기 때문에 사실 급매물이 나오는 또 아파트들을 또 어느 정도 투자를 투기를 하는 분들은 또 그런 것을 구입을 해서 향후 다시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을 때 되팔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분들도 있고요. 공공연하게 그런 얘기들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분양권으로 예전에 어느 정도 투자했던 분들이, 돈을 벌었던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대출 부분이나 자기 자본이 없는 분들 급매물로 결국은 던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대부분의 아파트 가격들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실제 거래량도 어마어마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엄청나게 줄었지만은 거래 금액도 지금 뭐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한 번씩 통화를 하다 보면 어플을 봐도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 설명을 한번 해달라, 뭐 아직도 뭐 네이버를 부동산을 찾아봐도 잘 이해가 안 간다, 뭐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실제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뭐 수승구를 비교했을 때 22년도, 21년, 20년도 비교해보면 8,000건에서 2,000건. 거의 지금 7월 달이니까 한 반년 가까운 시국에 2,300건에서 500건 엄청나게 많이 줄었고, 여기도 마찬가지 보시게 되면 나름대로 프로테이지로 해서 63% 거래량 자체가 많이 줄었다 하는 것은 이런 데이터로 가지고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뭐 사실 거래하는 분들은 또 거래가 되고 일부 최고가로 거래되는 것들도 확인을 해보면 뭐 필요해 해서 사는 분들은 또 삽니다. 다가구 주택이든 상가주택이든 마찬가지. 아직도 뭐 금액이 좀 떨어지면 그렇게 건물도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건물 가격은 계속해서 지금 뭐 하락세라는 그런 느낌은 전혀 들지가 않을 정도로 가격이 오는 것들도 있지만은 실제 거래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죠. 근데 이론적으로 따지면 상가주택이든 상가든 아파트가 거의 폭락하는 시점이 되면은 주택들도 대부분 하락하는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는 이유가 이론하고 좀 틀리죠. 대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재개발이 너무 한꺼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엄청나게 토지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 뭐 주택이라든지 빌라라든지 상가 건물이라든지 멸시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내 쪽에 토지 공급도 없을 뿐더러 토지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굳이 이론적으로 따져서 뭐 주택, 상가, 뭐 다가구 주택 가격이 아파트처럼 폭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주변의 얘기들이고,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데이터를 봐도 지금 대부분 아파트에 관한 것인데 대부분 가격대가 다 내렸다고 보면 되죠. 우리가 뭐 네이버 부동산을 보든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냥 이런 어플 자료를 봐도 실제 여기 예전에 21년 평균가가 9억이었는데 현재는 평균가가 6억 4천, 엄밀히 따지면 2억 6천까지 가격이 내렸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분양권이라고 얘기하는 분양권들이 2억 3억 가격이 형성되었다가 지금 마이너스, 즉 분양 가격보다 이하로 떨어졌다면은 사실 그 금액에 반영을 하게 되면 3, 4억이 떨어졌는 거와 동일할 수도 있고 2, 3억이 떨어졌는 거와 똑같은 상황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이런 어플들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고 보게 되면 당연히 최고가에서 내렸는 거는
뭐 1억 3천, 뭐 1억 7천 가격이 내렸다고 확인이 되는데 뻘겋게 보이는 것들이 한 번씩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가격이 올랐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가에서 8억에서 최저가로 6억으로 떨어져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실제 8억 9천에서 6억이면 약 3억 가까이 갭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다시 7억 8천에 거래가 일단은 이루어진 거는 한 건 있기 때문에 7억 3천 때문에 가격 변동으로 따지면 22%가 올랐다. 그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뭐 한눈에 봐서 이게 무조건 올랐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뭐 이런 오프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대부분 가격이 내리고 있고 내렸다. 구축이든 신축이든 할 것 없이 대부분 내리고 있는 분위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중동 같은 경우도 여기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거래가 거의 없었다가 단지 한 건 거래가 있었던 걸로 따져서 13%의 가격이 상승했다. 뭐 이렇게 비춰지는 거기 때문에 뭐 무조건 뻘긋하고 가격이 다 올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동향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가격들이 또 많이 내렸고요. 분양권도 가격이 내렸지만 사실 뭐 2억대의 아파트들도 2억 5천, 2억 하던 것이 뭐 1억 7, 8천으로 내렸는 상황들도 매우 많습니다. 그런 매물들도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많기 때문에 저가의 아파트라고 해서 지금 뭐 거래가 안 되는 걸 둘째치고 가격이 안 내리지는 않았다. 뭐 그리고 북부 같은 경우도 실제 들어가서 확인을 이렇게 해보게 되면은 뻘겋게 올라와 있는 것들은 예전의 가격에서 뭐 사실 조금 올랐는데 금액 차이가 1억 2천짜리다 보니까 사실 1억 2천에서 조금만 가격이 올라도 뭐 조금 올랐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서 평균적으로 다 확인을 해보면 대부분 많이 내렸다. 그렇게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대구 전체의 최고가 순위를 보게 된다면은 1위가 두산 2부로 78평, 2위가 78평에 25억에 거래 자체가 6월 달에 되었고 그리고 22년 7월 달에 또 현대 하이페리온 1단지가 18억 69평이죠. 그리고 수성의 SK가 62평에 6월 달에 또 거래가 되었고요. 빌리브 버머 같은 경우도 32평에 지금 6월 달에 13억 6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쭉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실제 뭐 32평이든 78평이든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대구 전체의 어느 순인데요. 순위를 보게 되면은 실제 거래량은 많이 줄었지만은 그리고 최고가 순위를 한번 보게 되면은 고가의 또 아파트들은 아주 미비하지만은 그래도 뜨문뜨문 거래는 되었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물론 예전의 거래량을 또 비교를 해보고 최고가 순위를 비교를 해보면 물론 엄청나게 저조한 순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뭐 필요에 의해서 20억대든 18억대든 10억 후반이든 7, 8억대의 아파트들이 그나마 수성구에서 34평, 43평, 수성, 효성, 범어, 센트럴, 캐슬, 골드파크라든지 일단 평수가 조금 큰 것들이든 아니면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32평이든 기본적으로 뜨문뜨문 거래는 되고 있다 하는 것은 확인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아파트만 가지고 얘기하지만 대구 전체를 우리가 시내를 뭐 버스를 타든 승용차를 몰든 다니보면은 빌딩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죠. 그리고 상가 건물들도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그런 건물들이 다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물론 법인으로 해서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원룸 건물을 한 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없는 분들은 없지만 대부분 한 채, 두 채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건물 주인들이 많습니다. 그 정도로 또 돈이 많은 분들은 많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 뭐 돈이 있는 분들, 집이 있는 사람들은 수십 채도 있고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집 한 채 없이 그렇게 사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와 틀리게 또 돈이 많은 분들은 많은 대로 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구에 지금 7월 달부터 계속해서 입주되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들을 유심히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 이유는 사실 이런 아파트들이 입주되면서 사실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거나 돈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면 또 급매물로 땡처리 개념처럼 급매로 또 매물을 내놓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의해야 될 것들은 이런 144세대의 아주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2, 300세대의 아파트들은 사실 아파트 단지라고 하기도 애매할 정도로 세대수가 좀 적죠. 하지만 그런 뭐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들도 급매물로 나온다면 유심히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7월, 8월, 9월 달부터 12월까지 계속해서 입주되는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들을 유심히 한번 보면서 얼마나 급매물로 가격이 하락해서 나오는지 체크할 필요도 있고, 또한 그런 급매물을 사실 뭐 구입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구입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 분들은 또 그런 어떤 상황들을 잘 체크하셨다가 구입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또 나름대로 22년, 23년 계속해서 23년에 1월, 2월, 뭐 3, 4월 동안 해서 세대수가 좀 많은 아파트들이 입주가 됩니다. 그때 또 아파트들의 어떤 입주 물량들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보면 세대수가 그래 많지가 않죠. 근데 내년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생각외로 엄청나게 많은 세대수의 아파트들이 입주량들이 좀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대수의 어떤 투자를 했는 분들이 생각외로 좀 많이 있을 것이다. 왜 적은 아파트 단지보다는 아무래도 위치는 가장 기본 베이스로 보고 세대수가 어느 정도 많은 아파트들을 투자에 선호하는 분들이 있고, 입주 아니 실거주를 위해서 또 선호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된다. 아무튼 얘기를 하면 끝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실 뭐 적은 금액의 아파트들도 금액대가 내려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2, 3억대의 아파트들이 생각외로 거래가 가격대가 좀 빠지면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는 부분들인데, 저도 이렇게 체크를 하다 보니까 뭐 2, 3억대의 아파트들도 지금 가격대가 보면 4억 5천까지 올랐다가 지금 3억 6천까지 뭐 내려서 거래가 되는 그런 상황들도 벌어지고 있고, 이게 뭐 정말 대구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는 어떤 심각함을 뭐 느끼기도 느끼고요. 뭐 이제까지 대구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재개발이 이만큼 이루어진 것도 처음이지만은 아파트 가격이 또 이만큼 오른 것도 또 처음이고요. 또 물론 오른 만큼 뭐 내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 지금 아파트가 어느 정도 내릴 건지 전혀 가늠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물론 평생 집을 가지고 뭐 사고 팔고를 안 하는 분들한테는 관심 밖의 얘기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나 그래도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 나름대로 뭐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바닥의 끝이 어디가 바닥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뭐 영상이든 뭐든 볼 수 있는 모든 내용들, 기사들 최대한 활용을 해서 보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부동산의 지식을 좀 쌓아놔야 되지 않을까,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